종목 키워드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분위기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장 초반에는 건설과 건설 기계 쪽들이 급등했었는데요. 약간 다운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낌상으로는. 반면에 초반에 밀렸었던 반도체 섹터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주들도 지금 강합니다.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들 지금 강하게 리딩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쪽도 지금 후공정 섹터주들 강력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는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에코프로가 조금 중심 잡아주고 있는 상태 속에서 대형주는 버티는 모습이 일정 부분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좀 약세다. 소재단에서는 보시면 뭐 이수 스페셜티라든지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이런 쪽들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건설과 뭐 건자재, 기계 이런 쪽들은 견조한 흐름이지만 아침보다는 고점에서 밀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자동차 쪽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지금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세생 에너지 쪽들도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SK이노베이션 유상증자 때문에 SK이노베이션, SK를 비롯해서 SK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기기 쪽들도 지금 루닛 쪽들 다시 루닛이 또 강하게 올라오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좀 약간 눈치 관망 쪽에서 엔터주들도 장 초반보다는 다시 또 마이너스 반전, 뭐 전반적으로 소비 관련주들이 다 대세적으로 좀 약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건설과 건설 중장비 종목군들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뜨겁게 출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시가를 뚫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많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이번에 현대건설발 수주 소식도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기계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좋았었던 섹터고 추세가 계속 이어졌었던 섹터인데요.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바닥권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도 계속 매도하는 모드였었거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그 사우디 수주 잭팟이 바로 실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라는 점도 일단 시장에서는 또 오히려 반대로 차익 실험의 매도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기계주들은 최근에 계속 시세가 나오고 있고 뭐 수주도 계속 받고 있어서 좋은 흐름이지만 건설 같은 경우는 국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거래가 많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향후에 한 4만 원대 정도 계속 지지력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기계 섹터주들은 최근에 조정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추세는 기계 섹터주들은 그래도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서 지점 고점 돌파 여부를 향후에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쪽도 약간 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건설기계도 장 초반보다는 많이 밀려가지고 윗꼬리가 길게 나타난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예전에 사우디 네옴 이후에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수주받은 부분들 향후에 이제 재건 수요 뭐 이런 부분들 기대하면은 나중에 향후에 좀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이 되면 건설주들이 조금 힘을 쓸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국내 좀 안 좋은 부분이랑 미국 시장 금리 올라가는 부분에 조금 더 시장이 좀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 중소형 건설주들이 뭐 최근에 조금 시세를 내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좀 시세는 중소형 단에서 조금 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지금의 이제 중소형 주들도 좀 약간 고점권에서 돌파가 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챙겨서 보시는 게 좀 맞겠다. 반대로 뭐 철강주들도 워낙 지금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건자재 쪽들이 조금 약간 들썩거리고 있습니다만 이쪽도 아직은 또 뭔가 좀 시기상조의 느낌? 그나마 추세는 뭐 LX 하우시스 정도가 계속 좀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철강주들도 전반적으로 조금 눌려있는 흐름 속에서 바닥 탈출의 신호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갑니다. 2차 전지 반도체 회복 반등 시도.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가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유난히 좀 돋보이는 종목군들,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이유도 좀 궁금하고 또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증시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별로 안 좋았는데 약간의 좀 미증시에 상장돼 있는 종목군들하고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쪽이 강하죠. 지금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좀 소재주들 조금 눈치 보면서 좀 약세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반도체나 IT, 소부장 쪽들이 지금 강한 흐름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고요. 리포트가 나온 반도체 쪽
밖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강한 쪽들 보시면 또 후공정입니다. 제가 계속 이 시간 통해서 계속 강조드리는 게 후공정인데요. 후공정들 많이 강하고요. 지금 보시면 특히 지금 동진 세미캠을 비롯해서 두산 테스나 이런 쪽들 많이 강한 편입니다. 또 최근에 조정받았던 뭐 SNS텍 같은 경우도 올라오는 모습이고 후공정 업체들 전반적으로 지금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네페스 아크 정도 동참하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도 그 내용 잘 몰랐었는데 저희 직원이 얘기하더라고요. 일본의 JSR이라고 이제 약간 좀 같은 비슷한 경쟁 기업이 있는데 그 회사 뭐 지분 인수하면서 그 회사 좀 상패 시도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 업종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되게 또 긍정적으로 바라본 시각이 다시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이쪽 섹터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직원이 좀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반도체 쪽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더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후공정 업체들 중에서 그동안 못 갔었던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 추세 다시 또 만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밀리고 있던 동진 세미캠도 한 방에 추세 복귀 시도를 좀 하려고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네페스 아크와 네페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실적 부진 오래 겪었는데요. 주가 바닥권에서 좀 거래가 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속 후공정 쪽들 계속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뭐 대덕전자라든지 뭐 하나머티리얼즈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로 이런 쪽들은 꾸준히 계속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겠고 바닥권에 있는 심텍 같은 경우도 가격적인 메리트를 계속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HBM 관련주, 그다음에 후공정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기대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반도체 쪽도 새로운 키워드가 계속 나오잖아요. 뭐 DDR5라든지 그리고 뭐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명을 받게 마련인데 최근 들어서는 HBM이라고 물론 예전부터 있었던 반도체고 기술이긴 하지만 이와 관련돼서 증권사의 레포트들도 많이 나오던데 이쪽은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좀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하나에다가 기술을 뭐 예전에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반도체가 한번 점프할 때마다 2배씩 점프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기술은 이제 더 이상 적용되기 힘들다라는 게 이 무어의 기술을 처음에 발견한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작은 데다가 더 이상 집중적으로 넣기는 어렵다. 결국은 이런 작은 걸 여러 개 쌓아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이 쌓아가는 부분들이 이제 HBM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기판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 이 쌓아가는 기술 과정 중에서 이걸 연결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걸 뭐랄까 이 반도체를 쌓아가는 기술 중에서 이렇게 라인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펌핑 기술로 해서 구멍을 뚫어서 연결하는 그런 기술이 줄을 쌓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이제 미세 공정단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사실 이 HBM 기술이 전체적인 메모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상당히 작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GPU라든지 이런 쪽들, 뭐 AI 이런 쪽들에서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게 점점 앞으로 파이가 커질 것 같으니까 이쪽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세 공정 관련주들, 그래서 후공정 쪽 관련주들 이쪽이 그래서 지금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방송에서 후공정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반도체는 전공정보다는 거의 지금은 후공정 쪽에 집중을 해서 시장에서 계속 레포트 나오고 좋다고 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보시다가 실적 발표 시즌에 좀 변동성을 활용해서 좀 저점 매수하고 중장기적으로 가는 전략, 계속 모아가는 전략 이런 쪽의 방향을 좀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좀 강한 종목들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못 오르고 그동안 덜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좀 매력 있는 종목들 뭐 보시면 이제 KC텍도 그렇고요. 거의 안 올랐거든요. KC텍 그다음에 전혀 움직임이 없던 두산 테스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뭐 특수가스긴 합니다만은 이런 쪽 부분들과 그렇고 뭐 그다음에 대덕전자 그다음에 하나머티리얼즈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로 이게 다 알려져 있는 뭐 오사트 업체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후공정 쪽 관련주들 상당히 좀 많거든요. 조금 이제 인터넷만 조금 이렇게 두드려 보셔도 후공정 업체 치면 다 나오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고 최근 리포트 많이 나온 종목들 한번 검색해서 조금 공부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운데서 후공정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그 배경에도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배경에 녹아 있네요.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쪽 함께 좀 조명해 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룹주별로 좀 묶어봤습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그룹주가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주들은 강세, 그리고 범현대 계열이 전반적으로 오늘 좀 강합니다. 거기에다가 SK이노베이션 유중 발표하면서 SK그룹 쪽으로는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이 그룹사 전체적으로 명운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죠. 소매 유통 쪽 하고 있는 롯데나 CJ는 계속해서 안 좋고, 또 포스코는 손대는 사업마다 다 대박인 상황인데, 오늘 희비가 엇갈리는 이 두 그룹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포스코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 다 급등이죠. 최근에 포스코 DX가 지금 계속 급등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또 반대의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시면 예전에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유상증자를 하면은 호재라고 해서 막 급등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보시면 SK이노베이션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주에서 SK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SKC까지 같이 엮이면서 좀 약세 보이고 하이닉스도 같이 좀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K그룹주들이 이런 부분이 좀 유상증자와 관련된 이슈 이런 부분이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역시 또 그 부분도 물량 부담 때문에 그렇게 좀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CJ, CGV도 유상증자 단행하면서 정말 하방으로 완전히 열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시다시피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또 아니면 어렵다기보다 뭔가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증설을 하고 이런 이슈들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게 되고 이 부분을 좀 증자를 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종목별로 보신다라면 최근에 좀 증자도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어려워서 증자도 있겠고 추가 설비 투자를 해서 증자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이 그동안보다는 좀 다른 뉘앙스 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물량 부담이 내 나름 뉘앙스로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이 좀 부담이겠습니다. 반대로 현대차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요 2분기 실적 좀 알려진 바로는 2분기도 좋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뭐 다들 뭐 1분기보다 2분기가 서프라이즈가 못할 것이다라는 이슈 때문에 많이 좀 꺼려했었고 최근에 또 이제 환율 빠지면서 현대차 조금 안 좋았었는데 다시 또 환율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그다음에 뭐 현대 글로비스까지도 강하게 올라오고 현대차 기아까지도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도 지금 좋은 모습이죠. 전기차 섹터주들 다 흐름이 좋습니다. 뭐 지금 화신도 흐름 괜찮은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이쪽은 어쩔 수 없죠. 계속 이쪽 친환경 써야 되니까요. 최근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도 좀 변동성이 좀 있는 편입니다만은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계속 투자를 하고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린다라는 점, 이 부분은 하부에 있는 관련 주들한테는 당연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조정받고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화신 같은 종목들이라든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만도 같은 종목들도 계속 좀 관심을 갖고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그룹주 별로도 쪼개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